2025년 1월 24일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충격적인 발표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2인자 중앙군사위원회 첫 번째 부주석 장유샤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총참모장 류전리도 함께였습니다.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중국 정치국 위원들이 침묵했습니다. 강성들도 침묵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침묵했습니다. 평소라면 숙청 소식이 나오면 경쟁하듯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군부기관지인 해방군보에서 반부패를 지지한다는 애매한 말만 나왔을 뿐입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중국 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수십 년 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역사적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반드시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후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시진핑 체제에 무언가 근본적인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유샤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첫 번째고 나머지 6명이 군인입니다. 그 중에서 장유샤는 첫 번째 부주석이었습니다. 사실상 군부의 2인자였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유샤는 시진핑과 선대 때부터 친했습니다. 아버지들끼리도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직접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숙청한 겁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회사 대표인데 당신이 직접 믿고 키운 부사장을 갑자기 비리 혐의로 잡아 가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도 잘렸어? 그럼 나는? 불안과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숙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정치국 위원급 인물을 해임하려면 중앙군사위원회 7명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명 중 이미 3명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4명으로는 장유샤와 류전리 두 사람을 동시에 해임할 수 없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냥 해임해버렸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도 어느 기관이 이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중앙이 결정했다. 이렇게만 발표한 겁니다. 중앙군사위원회도 아니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중공중앙.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중국 공산당 자체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선체포 후 처리. 이게 이제 중국 최고 권력의 작동 방식이 된 겁니다. 45세 직장인 김 과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20년간 팀장, 이 부장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부장이 갑자기 비리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부장 라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도 누구 편을 들어도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 김 과장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중국군 미사일 발사관에 물이 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군부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한민국 국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군대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입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가 아니라 당에 충성하는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장성보다 충성스러운 장성을 우선합니다. 전문성보다 정치적 신뢰도가 먼저인 거예요. 2015년
시진핑은 대대적인 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로켓군이라는 새로운 군종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감시도 없고 투명성도 없는 시스템에서 막대한 돈이 쏟아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패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짜리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 발사관도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전쟁이 나면 쓸 수 없는 무기만 가득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청일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3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굉장히 좋은 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일본 해군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군함 포탄에 화약 대신 모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장비 발전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군수 조달 시스템. 의회 감사도 없고 언론 조사도 없고 시민사회 감시도 없습니다. 유일한 통제 수단이 당 내부 기율 검사뿐인데 그마저도 정치적 선택으로 운영됩니다. 내 사람이면 봐주고 정적이면 잡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수십조 원짜리 무기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징후입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중국 관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눕기. 중국어로 탕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복지부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관료 시스템 전반에 이 현상이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직접 키운 군부 2인자도 갑자기 숙청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튀면 안 된다. 눈에 띄면 위험하다. 이게 이제 전체 관료 시스템에 퍼진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올바른 사람을 따르면 성진하고 잘못된 사람을 따르면 숙청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진핑을 따라도 언제 숙청될지 불확실한 겁니다. 결국은 엎드리고 있는 것만이 살 길이 된 거예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임 담당자는 비리로 잡혀갔습니다. 새 담당자가 어떤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뭘 해도 트집을 잡힐 것 같습니다. 영업신고를 해도 되나? 증축 허가를 신청해도 되나? 결국 박 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 관료 시스템 전체가 이 박 사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가 갑자기 응답을 안 하거나 계약 이행을 미루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무성의가 아닙니다. 시스템 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징후입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명령을 접수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명령을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중국 군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식 명령이 와도 접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중앙군사위원회 7문사위원회 7명 중에서 지금 남은 사람이 사실상 2명밖에 없습니다. 시진핑과 시진핑이 새로 데려온 장성민, 이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전임 부주석, 총참모장 등 전문성 있는 야전 경험자들이 죄다 잘려나간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군사위원회에 남아있는 사람 중 일부는 실제 전투 지식이 없는 정치장교입니다. 군사작전을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 베트남 전쟁을 경험한 야전 출신 전문가들은 다 잘려나갔습니다. 미군과도 교류가 있었고 미군조차 인정한 전문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실제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려면 장성들에게 완전한 작전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작전권을 넘기는 순간 그 장성이 군대를 시진핑 자신에게 반대로 돌릴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전권을 넘길 수도 없고 시진핑 혼자 전쟁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년 경력의 주방장이 다 나가버린 식당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레시피를 읽을 줄은 알지만 실제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주문을 받아도 음식을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군대가 딱 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지금 중국의 지휘체계가 파괴됐고
구형 체계가 마비됐다고요? 공식 명령이 와도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네 번째 징후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침묵의 공포입니다. 중국에서 고위 인사가 숙청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보통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경쟁하듯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다투어 나서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군부기관지인 해방군보에서 반부패를 지지한다는 식의 애매한 말만 나왔습니다.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고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국 31개 집단군 군단장급 이상 전원이 침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고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극도의 공포 때문입니다. 다음 숙청 대상이 될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나와서 잘못된 편에 섰다는 인상을 주면 자기가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조용한 저항입니다. 2번, 숙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상황.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접수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진핑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내부 위기를 봉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만, 일본, 한국, 동아시아 전체가 이 침묵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하나. 중국 관련 투자를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중국 내부 시스템이 이렇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극대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실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느 기업이 갑자기 규제를 받을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투자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펀드에 투자한 52세 직장인 이 씨는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중국 관련 펀드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민간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지금은 원금의 60%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씨의 50대 노후 준비 자금이 3년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중국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중국 펀드, 중국 관련 주식, 심지어 중국 부동산까지 전부 점검하십시오. 만약 중국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다면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략 둘. 달러와 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중국 내부 불안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거나 센카쿠 분쟁이 격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전체가 요동칩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한 번만 터져도 환율은 순식간에 50원, 100원이 움직입니다. 전체 자산의 15에서 2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보험 상품으로 바꿔두십시오. 거래 은행 앱을 열고 외화 계좌를 만들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20분이면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금 관련 상품에 넣어두십시오. 금 통장이나 금 상장지수 펀드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략 셋. 국제정세 뉴스를 꾸준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만 해협에 어떤 긴장이 흐르는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국제 경제 뉴스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지금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택동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른베오, 모택동의 최측근이었던 그가 갑자기 반란 혐의를 받고 도망치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1971년의 일입니다. 그 뒤 모택동은
깊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운 사람을 너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은 급격한 내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상황이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자기가 키운 2인자를 숙청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포로 통치하는 방식. 문제는 그 결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모두 제거하고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사람들만 남겨두면 어느 순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2010년 한국의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 달러를 바꿔두고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내부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5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불법 숙청,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료들, 명령을 받지 않는 군대, 그리고 입을 다문 공포의 침묵.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비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설마 우리까지 영향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살 것인지.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 성장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흐름을 이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